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어머니를 부검 후에 무당을 불렀다. 작은 아버지와의 여자 문제로 작은 어머니가 농약을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은 난리가 났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던 친척 동생까지 귀국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장례식을 해야 하는데 검사가 말하기를 약 냄새가 나지 않는다. 외상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자살했으니 외상이 있을 리 만무하죠. 검사가 부검하는 쪽으로 의견을 기울였습니다. 결국엔 부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식을 시작했고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집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무당이 처음에는 저의 친할머니의 영혼을 접신했습니다. 진짜 이때 소름 돋았습니다. 할머니의 인적사항만 알려줬지.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말투나 말할 때의 행동을 알려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할머니의 말투와 말할 때의 행동이 완전히 100%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적, 오실 때의 그 표정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갔어. 저승사자가 이젠 갈 때라고 했으니 하늘이 정해준 수명을 전부 살았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나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자살할 것이라는 걸 예상 못했지.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느냐라고 하시며 펑펑 우셨습니다. 이것저것 말하다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작은 어머니의 영혼을 접신 후 연신 미안하다. 약을 먹는 순간 나는 아차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시신을 부검하는 것을 시체 위에서 전부 지켜봤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살했는데 왜 내 시신을 부검하느냐면서 해부하는 사람들에게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말은 산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나의 시신을 부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친척들이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며 달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지라고 말했죠. 자기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아들, 딸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남편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나쁜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고 남편이 잘하고 있는지와 아들과 딸들이 성공하는지 지켜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당이 우리 집안에서 모시고 있던 칠성신까지 접신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이 말 한마디는 기억납니다. 이제 칠성신을 모실 사람이 없으니 이제 뒷뜰에 있는 제단을 치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칠성신은 그간 서운하셨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를 주는 것도 그리 어렵습니까? 나 진짜 이러면 너무 서운합니다. 이후 무당의 굿이 끝난 후 여동생이 내 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제가 방 입구 쪽에 컴퓨터가 있어서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동생이 검은 양복을 입은 뚱뚱한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문 앞에서 말이죠. 저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그 남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방 안이 어둡자 불을 켰었는데 그때 불 켜짐과 동시에 남자는 사라졌다고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이후로 고양이들은 지나갈 때마다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는데 전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좋은 곳에 가신 것 같아서 마음은 놓였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작은 아빠를 따라다닌다고 하셨으니 어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창원시의 폐가. 저는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창원시 진해구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살 때는 그냥 통합시가 되기 전이라 진해시 일대쯤이네요. 할머니 댁이 진해시 웅천이란 곳에 있는데요.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곤 하여서 매번 제사가 있으면 할머니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가다 보면 그냥 주택가가 나오다가 점점 주택가가 없어지면서 산을 깎고 도로를 냈던 것이라서 산에 그냥 낙석주의 펜스가 쳐져 있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도 많이 되어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였는데요. 길가에 모텔이 하나 있는데 그 모텔을 지나쳐 가면 사람 사는 곳이 점점 없어지며 그냥 산에 덩그러니 한 폐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엔 사람도 안 살고 산을 깎고 바로 도로가 있는지라 근처에 길도 없습니다.
그냥 산 사이에 도로가 났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12시에 제사를 지내서 새벽 1시쯤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 폐가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기는 왜 철거도 안 하고 그냥 놔둘까? 이런 생각을 하며 보고 있는데 하얀 물체가 보이더군요. 차를 타면서 지나가는데 점점 차가 그 폐가 쪽 도로로 가면서 그 하얀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딱 드는 생각이 귀신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차로 지나치다 보니 귀신의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하얀색 소복에 검은 머리의 전형적인 귀신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이 보이더군요. 그렇게 귀신이 보이네 하면서 집에 도착해서 자는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깼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가는데 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그냥 변기 뚜껑을 열고 소변을 누다가 거울을 쳐다보는데 귀신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꿈이더군요. 그렇게 꿈에서 깼습니다. 귀신 봐서 건가 귀신 꿈을 꾸네 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오줌이 마렵길래 또 화장실로 갔는데 불이 안 켜지더군요. 다시 거울을 쳐다보는데 아까 본 귀신이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제 목을 잡고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도 꿈이더군요. 그날 갑자기 꿈에서 3번 깨면 죽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들은 듯한 생각이 나서 이번에도 꿈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방에 불을 딱 켜니까 이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인지 불이 켜지더군요. 그날 밤 잠들면 또 그 귀신이 나온 꿈을 꿀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선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거나 낮에 그곳을 지나치면 그 집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는데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본 그 폐허가 방송에 나오더군요. 그거 보면서 나만 본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봤구나. 진짜 귀신이 그 폐가 있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댁이 그쪽이다 보니 이제는 성인도 되었고 해서 그 폐가를 보곤 합니다. 작년 추석 때였나. 그 집을 허물려는지 서너 명의 사람들이 그 폐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군요. 그 이후에는 할머니 댁에 간 적이 없어서 그 폐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